지난 영상에서 1973년 메이저리그에 오렌지 야구공을 도입시키려 했던 찰리 필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시기 찰리 필리가 도입시킨 지명타자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명타자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왜 됨? 한번 알아보입시다. 데지그네이티드 히터, 지정된 타자라고 불리며 야구 경기를 보면 약자로 DH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명타자는 투수 대신 타격만 하는 타자입니다. 수비를 하지 않고 타격만 하기에 반쪽짜리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었죠. 사실 최초의 야구에선 지명타자는 없었습니다. 야구의 고장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가 나뉘어 운영되고 있죠. 1972년 이전까지만 해도 두 리그에서는 투수가 타자로 나서 타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극심한 투고 타자 현상이 발생하면서 관중들은 야구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리그는 1968년 리그 평균 타율이 2할 3푼까지 떨어지기도 하였고, 당시 타격왕을 차지했던 보스턴 레드삭스의 칼 야스트르 램스키의 타율이 간신히 3할이 넘는 3할 1, 2였다는 것을 봐도 투고 타자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꾸준히 지명타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박차를 가기 시작했고, 괴짜 구단주라 불리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구단주 찰리 필리는 타격이 약한 투수 대신 타석에만 전념하는 선수가 들어선다면 전체 공격력이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지명타자 도입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지명타자 도입에 대한 아메리칸 리그 12개 팀 구단주의 투표가 진행되었고 8대4로 지명타자 도입이 가결되었습니다. 반면 내셔널 리그에서는 야구의 전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투수가 투구에만 집중하면 여전히 투고 타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지명타자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1973년 4월 뉴욕과 보스턴 경기에서 첫 지명타자가 들어섭니다. 뉴욕 양키스의 6번 지명타자로 나선 타자 롬 블럼버그, 8년간 WAR 9.4, OPS 0.832, 391안타, 52홈런, 224타점. 타자로선 기억에 남는 성적이 아닐 수 있지만 역사상 첫 지명타자로 역사에 쓰였고, 그가 지명타자로서 첫 타석에 사용한 방망이는 명예의 전당 한켠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긴 건 블럼버그가 첫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가 아닌 볼넷으로 출루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명타자가 도입된 후 과연 성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행히도 찰리 필리가 말한 것처럼 아메리칸 리그의 성적은 향상되었습니다. 평균 타율 1972년 2할 3푼 9리, 1973년 2할 5푼 9리, 평균 자책점 1972년 3.07, 1973년 3.80. 큰 폭으로 상승한 건 아니지만 지명타자 도입 이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가 맞붙는 인터리그에서는 2002년 기준 총 26시즌 동안 두 리그의 총 승리 횟수는 아메리칸 리그가 20번, 내셔널 리그가 6번으로 아메리칸 리그가 좀 더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것이 꼭 지명타자 도입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반면 내셔널 리그는 1972년 평균 타율 2할 4푼 8리, 1973년 2할 5푼 4리로 증가해 지명타자를 도입하지 않아도 타율이 증가하기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지명타자를 도입하지 않게 되었죠. 여기서 생각하면 두 리그가 맞붙는 인터리그에는 우회 경기를 진행하고 두 리그의 팀이 맞붙을 때는 홈 경기 방식을 따른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리그가 홈이면 내셔널 리그도 지명타자를 준비해야 하고, 내셔널 리그가 홈이면 아메리칸 리그도 투수가 타격합니다. 그렇게 2019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지명타자 존재 유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투수가 타격하는 모습은 관중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명타자에 대한 역사는 다시 쓰여집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직장 폐쇄로 MLB 사무국과 선수노조 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많은 논의 끝에 내셔널 리그에도 마침내 지명타자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지명타자 도입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타자의 한 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선수의 입장에선 커리어 연장과 연봉 협상에도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22시즌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오타니 같은 선수는 왜 되노? 투수도 하고 동시에 타자도 하는 모습은 못 보는 건가? 사실 오타니가 속한 LA 에인절스는 아메리칸 리그로 지명타자가 실시되고 있는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오타니가 투수로 나선 후 물러나면 지명타자로 바로 나서진 못했고, 타자로 나서고 싶으면 외야수나 내야수 포지션으로 이동한 뒤 지명타자 포지션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만일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싶다면 지명타자는 활용되지 못했죠. 하지만 역시 가타니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선수 노조 간 협의에서 일명 오타니 룰이라 불리는 지명타자 제도 규칙이 변경됩니다. 투수가 마운드에 내려가면 곧바로 지명타자로 출전해 경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칙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오타니와 같은 이도류 선수가 많이 나타나길 기대할 수 있게 되었죠. 하면 다시 돌아와 내셔널 리그의 지명타자 도입으로 이득을 보는 팀은 어디일까? 메이저리그에서 뽑은 내셔널 리그 지명타자 도입으로 이득을 보는 팀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측이 들어맞기로도 하듯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지명타자로 기용된 브라이스 하퍼의 활약으로 가을의 남자라는 수식어와 함께 2022 내셔널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며 반쪽짜리 선수로 여겼던 지명타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록 투수가 타자로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어
있어서 아쉽지만 지명타자 도입은 각 구단의 경기 전략과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